안녕하세요. 박수복의 예술기행 박수복입니다. 자연이라는 주제는 늘 사람을 설레게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작가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 자연에 대해 다시 한번 감동케 하는 분입니다. 오늘의 예술기행 손님은 바로 정명희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꽃과 새를 그리는 작가 정명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작가님 이력을 봤는데요. 굉장히 뭔가 다양한 것 같아요. 보면 도자기에 장난감에 스포츠 브랜드 또 신제품까지 실용성을 겸비한 디자인을 주로 맡으셨나요? 네. 저는 이력에도 나와 있지만 시각 디자인과 그리고 산업 디자인과를 각각 전공을 했고 대학원에서는 공공 디자인까지 디자인 전반적인 분야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프로젝트로 도자기라든지 스포츠 브랜드 이런 프로젝트를 좀 맡아서 했었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회화 작업과 이런 컴퓨터 작업이 너무 자연스러운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작가님 작품을 보면 물론 디자인적인 요소도 많이 있는데 순수 회화, 순수 미술이 이렇게 콜라보가 돼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입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가님은 늘 자연이란 주제로 멋진 작품을 선사해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또 있나요? 네, 모든 작가들이 그렇듯이 주로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주제의 모토로 삼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역시도 꽃과 새를 주제로 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국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낯선 환경이나 이런 것에 흥미롭다라는 느낌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그런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작고 예쁜 꽃들이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낸다는 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위안이라든가 이렇게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껏 이렇게 존재를 항상 했었는데 나는 그걸 늦게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발견한 기쁨을 제 작품에 이제 넣어서 제가 앞으로는 이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 주제 모토로 삼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군요. 그 자연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뭐 세상에 많은 이 지구 한편에서 우리에게 회화적으로 다가서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디자인과 연결시켰다는 것 또한 아주 흥미롭고요. 그래요. 그럼 이제 자연이 가득한 작가님의 작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꽃과 새. 작가님 작품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네, 이 작품은 월화정인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신윤복 화가의 월화정인 제목을 제가 감히 빌려서 제 느낌으로 재해석해 본 작품인데요. 꽃과 새, 꽃의 자신을 표현하는 그 소재로 사용하기도 했고, 달빛 아래 연인들이라는 제목처럼 깊은 밤에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꽃과 자연. 정말 애틋하죠. 자연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이 아름다운 꽃과 나비가 작가님의 모습이었군요. 그런데 이 작품의 소재가 굉장히 궁금해요. 작가님의 작품들이 대부분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느낌을 주는데 어떤 작업 과정을 거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아크릴, 마커 수채화,
그다음에 유화 마커 등 이렇게 포스터 컬러까지 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 라이트한 미디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포인트 색깔을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안정된 구도를 잡아가는 형태로 작업을 하는데 색감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저만의 색을 섞는 어떤 습관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색을 정했을 때 예를 들면 레드군을 정할 때 그 옆에 있는 색을 조금씩 가져와서 이거는 레드야 하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레드인가?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색을 섞는 훈련을 좀 많이 했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그림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색감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저에게는 있었는데 지금 뭐 그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랄지 네. 뭐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아티스트들한테 색감을 가지고 노는 시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화방에 가면은 한 4시간은 네, 혼자 화방에서 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새로 나온 브랜드랄지 또 업그레이드된 미디엄이 나오면 바로바로 활용을 해서 제 작품에 얹어서 테스트도 해보고 그게 괜찮으면 이제 제가 컨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우리가 그 작가들이 그림도 잘 그려야 되지만 그 재료 연구를 참 네, 많이 해야 네. 되거든요. 그 뭐 몇 시간씩 그렇게 쇼핑을 한다는 거 보니까 네. 역시 작품에 네, 들어있는 그 기운들이 역시 남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군요. 그럼 다음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작품은 그대 먼 곳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이것도 약간 아련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쯤에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저는 반복 그리고 사랑 전시회 때 10여 년 정도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저의 멘탈이 흔들렸을 때 잡아줄 수 있던 좋은 문장들이랄지 좋은 식구들 이런 거를 저는 문장들을 좀 수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기장을 한 1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문장들을 이번에 전시할 때 어차피 이 작가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니까 접목을 시켜보자 해서 시작된 게 이제 독특한 제목을 정하는 저만의 방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시회를 끝나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이제 갤러리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에 저는 더 많이 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정말 인생을 이렇게 본 것 같다. 다큐멘터리를 한번 이렇게 한 네, 편을 보고 네. 나온 느낌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마도 오랜 시간 그런 문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제가 표현한 그 방식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느껴졌을 것 같아요. 우와, 10여 년의 동안 일기장을 쓰셨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그 덕에 이렇게 멋진 작품이 탄생했네요. 이전에 살펴봤던 오라정인과 그림체는 비슷했지만 또 다른 뜻이 합축된 작품이네요. 작품 설명 조금 더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작품에서 보면 뭔가 몽환적이기도 하지만 공간감이 느껴진다고 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도 그럴 게 이 작품을 그릴 때 각기 다른 방향에서 제가 돌려가면서 형태를 그렸거든요. 그게 그리고 색감으로 눌러줄 것과 더 튀어나올 것을 이렇게 뭐 습관처럼 그런 네. 작업은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게 공간감이 느껴지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볼 수는 없지만 서로 마음은 같기 때문에 어느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다. 네, 그렇게 네. 위안을 좀 주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와, 선생님, 이 작가님의 작품에 보니까 단순히 해화적인 전달, 디자인적인 전달도 있지만 그 속에 인문학적인 철학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더욱더 좋아 보입니다. 보통 한 작품을 완성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작품의 그 호수에 따라 다르는데 예전에는 주로 작은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큰 작업으로 점점 옮겨가면서 일주일에서 15일 그리고 한 달까지 걸리는 작업이 있어요. 큰 작업은. 근데 제가 작업하는 그 표현 방식의 특성상 그러는데요.
뭐 먼저 라인 드로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저는 그 라인 드로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거의 반의 느낌이 그곳에서 제가 출발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라인 드로잉이 끝났을 때의 느낌이 너무 좋으면 마지막에 완성했을 때도 완성 단계가 좀 마음에 드는 작품으로 끝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스케치 끝나고 라인 드로잉이 끝나는 그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채색 단계에서 보면 제가 모노톤에 그리면서 채색 단계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일종의 저한테는 휴식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좀 한동안 낯설게 보기를 해요. 그래서 한쪽에다 놓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다시 채워야 될 곳과 비워야 될 곳, 뭐 삭제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게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꽤 오랜 시간 반복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는 특성상 표현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자연스럽게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야, 그래요. 제가 잘 봤네요. 선생님 작품은 단순히 디자인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회화를 하는 작가들은 하루, 이틀, 3일, 네. 또 1년 그 네. 후년에 봐도 또 뭔가 고치고 싶거든요. 네, 항상 완성이 안 된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작품이 좋았군요. 얼마 전에 작가님 전시회인가? 서울 종로에서 열렸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음악과 함께 하는 전시였단 말이에요. 네네. 관람객들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런 멋진 전시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 네. 이번에 전시 기획을 하게 된 게 참, 음악가들하고 좀 교류가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이제 전영진 피아니스트가 이제 자기 곡을 이렇게 편곡을 해서 네. 제 그림에 작곡을 하셔가지고 이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것도 의미가 너무 있겠다 싶어서 이제 흔쾌히 함께 하기로 했는데 음악이 미술한테 주는 영향이 있고 미술이 또 다른 여러 분야에 주는 그 효과는 뭐 모든 아티스트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물론 박가백님도 큰 오케스트라와 함께 또 작업하시는 스타일이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거는 저는 예전부터 전시회를 할 때 네. 그 조용한 공간에서 제 그림을 갤러리들한테 선보이는 게 아니라 항상 음악이 좀 흘러나오게끔 하는 네. 그런 공간이길 원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시간이 많이 걸렸었고, 근데 이런 그 기회를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냈냐면, 어느 날 이렇게 외국 생활할 때 일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길을 걷다가 보면 굉장히 근사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공간에서 멈칫 설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공간에 들어가면 역시 그 공간도 너무 멋진 공간이고 볼 것도 많고 저한테 편안함을 주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90%가. 그래서 네. 나는 전시회를 할 때 항상 그런 느낌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한테는 위로가 되고 그 공간에서 작품을 보면서 내가 치유하러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의 그 인생에 작은 동전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를 일이거든요. 제가 그런 고마운 혜택을 받았듯이. 그래서 저는 제 전시회 때 항상 그런 느낌을 좀 주고자 음악을 접목시키고자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영진 피아니스트랑 함께해서 그분의 섬세한 감성과 또 제 그림의 그 섬세함과 너무 잘 어울리는 그 감성을 서로가 갖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함께 흔쾌히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시회를 할 때 항상 음악적인 걸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는 피아노 음악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내주셔가지고 같이 함께 콜라보를 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또 그 그림을 보게 됐는데 그림마다 제목이
음악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제목에 제가 제가 곡을 써서 같이 콜라보하면 뭔가 괜찮을 것 같다는 딱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었죠. 그림이든 음악이든 모든 예술은 다 결국 함께 할 수 있고 또 모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피아노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와 또 협연할 그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다양한 음악가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야의 분들을 만나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함께 또, 작업을 해보기를 원하고 있죠. 네, 그래요. 정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작품은 너 자신을 드러내라. 굉장히 철학적인데요. 철학적이죠. 네. 이것도 그냥 지은 건 아니고 이것도 제 경험에서 일상에서 얻은 소재인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산책을 하다가 뭐 색감이며 형태며 너무 완벽한 디자인적인 요소와 그 독특한 식물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손바닥만한 어떤 작은 식물이었는데도 그렇게 주위의 모든 풍경들을 다 블러 처리를 하면서 그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 소재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크로키를 하고 그 당시에 느꼈던 느낌을 빨리 이제 캐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형태를 스케치를 한 거를 다시 제가 디자인적인 요소를 섞고 이렇게 믹스를 해야 되는데 이미 완벽한 거예요. 형태나 색감들이. 그래서 이거는 그 자체로 너무 멋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완성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저 식물을 보면서 느꼈던 그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 주제를 찾아서 제가 이름을 붙여줬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심오한 철학적인 주제가 주제로 보였네요. 그래요. 이번 작품에도 꽃이 등장했는데요. 실제로도 꽃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실제로는 화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꽃도 종종 받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전시회를 좀 자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꽃꽂이가 된 꽃보다는 아직 생명체가 있는 화분. 그래 멋있는데요. 그러니까 꽃은 이렇게 남한테 선물을 주는 것도 참 근사한데 저희가 꽃을 받으면 저 자신이 되게 근사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위로의 선물보다도 꽃 한 송이가 주는 효과가 크고 저는 꽃을 그리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향기까지 더해주는 실물 꽃을 받으면 너무 좋죠.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작가님만의 독특한 화법을 갖게 된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이건 이제 저는 자연 풍경을 바라보는 게 일상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드라마틱한 요소를 좀 찾아내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어릴 때의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동양자수를 오랫동안 놓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놀고 있으면 어머니가 저를 무릎에 이렇게 낮잠 잘 시간이 있잖아요. 네. 무릎에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그 톡톡 공간을 뚫는 리드미컬한 그 독특한 네, 네, 소리가 네, 있거든요. 그게 꼭 백색 소리처럼 낮잠을 자는데 너무 좋았고 항상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엄마 포근함을 느끼고 엄마 미소도 느끼고 그랬는데 잠에서 눈을 뜨면 그 어머니가 병풍에 수놓은 꽃이랄지 학이랄지 뭐 작은 새들이랄지 이런 게 너무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손이 빠르셔서 작업을 빨리 하시는 거죠. 저 잠들어 있는 동안에. 근데 그 실이 공단에 뚫는 그 실이 실크 소재거든요. 네. 그래서 색감도 선명하거니와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술을 또 놓으시니까 그거를 만지면서 하루 종일 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예전에는 저희 세대 때는 자개 장롱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롱을 보면 그 세미라가 아시잖아요. 그 세미라가 기가 막힌 거. 근데 그 세미라를 보면은 뭐 학도 있고 폭포도 있고 뭐 호랑이도 그려져 있고 제가 오늘 자수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 때문에 특별하게 이 옷을 입고 왔어요. 너무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자개들을 이렇게 만지면서도 놀고 그 빛에 의해서 반짝반짝거리는 그 모습에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 또 귀엽다고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이런 꽃과 새를 그리고 또 제 작품으로 원단을 소재로 해서 뭔가 제품 디자인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저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작가님의 그 에너지는 또 어떤 작품 세계는 단순히 본인의 에너지도 있지만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의 에너지로부터 출발을 했군요. 네. 그 산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 하시다가 이렇게 또 감성이 풍부한 그림을 그리시고 지금은 또 다른 걸 또 계획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이제 제가 회화 작업하는 것도 물론 너무 좋아하고 제가 그걸로 작품을 하는데 그거를 또 제 전공을 살려서 하고 싶은 마음이 또 한편으로 있거든요. 네. 어차피 배운 게 또 그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상 회화 작업을 하면서 이 작업은 제품으로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하면서 그리는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소스를 따서 제품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항상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제 굿즈샵을 이제 보면은 여러 상품들이 있는데 그 안에 제 작품의 소스들이 원본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그 소스들이 아주 아기자기하게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회화 작업과 그런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게 저한테는 그냥 하나의 저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 이렇게 뭐 시계에다도 워치에다도 하고 이제 또 뭐 옷, 의상, 뭐 신발, 뭐 다양한 곳에 하고 있으시잖아요. 주로 인기가 뭐 좀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거는 뭐 핸드폰 뒤에 그립톡이랄지 그리고 원단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뭐 가방도 있고 너무 굿즈샵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호불호가 갈리는 이런 게 많았는데 좀 전체적으로 디지털 굿즈샵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요즘에 많이 디지털 와치며 아이패드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 그 안에 그림이 들어갈 수 있는 디지털 굿즈도 요즘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박수복의 예술기행에서는 정명희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